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핵심 역량 기반 교양 교육 체제이고요. 두 번째는 핵심 역량 기반 교양 교육 교과 과정의 편성, 마지막 세 번째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양 교육 체제인데요. 앞서 원장님께서 역량 기반의 교양 교육이 왜 중요하다라는 거 굉장히 강조를 해주셔서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는데요. 크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가 변화되어 있고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려면 대학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필요성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대학 교육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역량 함양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기 평가의 진단 요소만 봐도 이렇게 핵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체제 구축, 운영 이렇게 아예 제목이 달려져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2019년도부터 물론 그전에도 역량 기반의 교육에 대해서 하고는 있었지만 보다 본격적으로 교양교육뿐만 아니라 전공까지 교육체제를 역량 기반으로 다시 설정을 하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양에서는 교양교육의 비전을 학생들의 핵심 역량 함양을 극대화하는 거다라고 재설정하면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양교육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하면서 우리 학교의 6대 핵심 역량을 함양해서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인재상을 키워내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양 교육 체제를 역량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PDCA, 즉 교양교육의 기획부터 핵심 역량 기반의 교양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실제 교양교육을 운영할 때에도 역량 기반의 어떤 가이드를 제공한다던가 모니터링을 하고 지원을 한다라는 거가 설정이 되었고요. 다음 C 교양교육의 평가 부분에서도 핵심 역량 함양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의 여부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A, 즉 환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확인과 개선 노력을 세워야 되는 걸로 이렇게 체계를 정립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구체적인 어떤 그 전체적인 교양교육의 체제였고요. 이제 교과과정의 편성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편성 기준,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우리 학교의 규정에 편성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핵심 역량 기반으로 한다라는 점을 아예 구체적으로 규정에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표, 핵심 역량, 전공 능력 등과 연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아예 첫 번째로 제시를 해놓고 교육과정의 편성 기준은 이렇게 기초교과, 계열기초, 핵심교양, 일반교양 각 영역별로 구분을 해서 기초교과에서는 대학 교육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역량, 학구 능력을 함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6대 핵심 역량의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우리가 역량 기반의 교육을 하고 있음을 교육부 평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드러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되죠. 자, 그래서 교과목 편성도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왼쪽에 영역이 있고요. 또 핵심 교양 영역에서는
뭐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이러한 학문 분야의 구분도 있지만 또 오른편에 우리 핵심 역량, 6대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해서도 교과목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제 편성 비율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학교 전체적으로 교양 교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핵심 역량을 균형성 있게 또 영역에 따라 적정하게 학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성 비율도 저희가 나름의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과 과정이 편성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또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이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또 교양 교과목을 신설할 때 신설을 하려면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심의 절차에도 저희가 핵심 역량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를 신설하고자 신청을 할 때에는 핵심 역량 함양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핵심 역량을 얼마나 어떤 비율로 어떤 방식으로 함양할 것인지를 기술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런 신청 내용에 대해서 교양교육운영센터에서는 교과과정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균형성 그리고 또 단위 수업에서의 핵심 역량 함양 계획이 적정한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교양교육운영위원회 심의에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이제 저희가 역량 기반의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거는 교과 과정을 개편할 때에도 그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어떤 필요성에서 교과 과정을 개편했느냐 하는 것들을 또 제시하는데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도 저희가 3주기 기본 역량 평가 진단 보고서에 수록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편에 보면 개편 근거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 또 핵심 역량을 반영하는 것. 즉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설명 들었던 식스팩 핵심 역량 진단 결과 우리 학교 학생들의 융합사고 역량이 낮다. 이러면은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과목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융합사고 역량 함양 교과목을 확대하는 이런 환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운영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학습 성과를 등록하는 겁니다. 그 신임 교수님들이 이 학습 성과 등록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센터로 전화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학습 성과는 이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학생들한테 함양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6대 핵심 역량의 18개 하위 요인 단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1단계는 교과 내용에 기반해서 키워질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양교육센터에서 교과목 단위로 설정을 해서 사전에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데 이걸 처음 하게 된 저견은 교과 담당 교수님들의 의견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과목에서 어떤 역량이 키워지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했었었고요. 또 우리가 교과목을 개설을 할 때 그 과목의 수업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 개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센터가 정한 거고요.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앞서 말씀드린 우리 학교 교양 교과과정 전체에서 키워질 수 있는 역량이 균형성 있게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 교수님들이 내 과목에서는 이 역량은 절대 키울 수가 없다. 이렇게 어떤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그거는 센터로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협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교육 방법, 즉 강의 방법을 교수님께서 이건 강좌별로 설정을 하는 것인데요. 교육 방법의 종류 또 비중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토론을 선택을 하면 두 개의 하위 요인, 즉 대인관계 역량의 하위 요인 중 의사소통 능력, 또 자기관리 역량의 정서 및 감정 조절 능력, 이것이 추가되는데 이것도 교수님들이 토론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추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교수님들의 어떤 그 편의와 어떤 통일성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수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해당 메뉴를 보시면은 교육의 방법을 5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 방법이 한 가지인 경우에는 교육 방법의 비중을 20% 또는 30% 중에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을 하시면은 그 하단에 그러한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시스템에서 이 과목에서 키워질 핵심 역량 하위 요인 단위로 그 비율이 나타나게 되고요. 나타난 것이 강의 계획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학습 성과라는欄에 뭐 자기관리 역량의 정서 및 감정 조절 능력 이렇게 하위 나타나고 그 교과목과의 관련도 해서 그 해당 비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학습 목표란이 있는데요. 이거는 교수님들이 다 입력을 하시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이 학습 목표를 입력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매뉴얼, 가이드가 이 시스템에서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서 참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하단에 학습 성과별 평가 구분 입력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는 다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목은 시험이 없어서 다 과제로 지금 하고 있지만 교수님들이 시험과 과제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이 있다면 그중에 역량별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습 목표 가이드를 참조하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 예시로 보내드린 거는 이 가이드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가 쓴 경우였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의 협업 능력이다 그러면 가이드에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계획적으로 작업 또는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걸 그대로 쓰실 수도 있지만 만약 팀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수업에서 협업 능력이다 그렇다면 아래에 보시면 팀원들과 협력하여 팀 프로젝트 활동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그 해당 수업의 내용이라든가 활동에 맞추어서 목표를 기술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학기 강좌별로 교육 방법 선택 현황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교육 방법을 1개 선택한 강좌가 16.2%, 2개를 선택한 강좌가 15.3%입니다. 전혀 선택 안 한 교과가 68.5%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토론이라든가 팀 프로젝트를 적용하는 강좌인데도 이 학습성과 등록에서는 좀 안 된 경우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역량 기반 교양교육 체제를 운영하고 또 성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것들이 다 기초 데이터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꼭 교육 방법을 반드시 선택을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검토사항인데요. 아직 이거는 사실은 2019년도 교양 교수자 워크숍을 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적용을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좀 CQI를 하시는 그 차원에서 학기 중간 정도의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를 하면서 그것을 반영해서 교수님들이 수업에 좀 적용을 하시는데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 의사 결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